자, 그러면은 자, 다음 내용 또 볼게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도형이긴 한데 넓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할 수 없는 넓이이긴 하나 특정한 경우에만 구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로 둘러싸여있는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못해요. 이거는 넓이 구하려면 한 살 더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예요? 넓이를 구하려면 한 살이 더 필요하다. 네, 전혀 아무 생각 없어요. 자, 미적분을 배우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못 구해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y는 2x제곱, 그 다음에 얘를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하죠. 한 3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0,4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질 거예요. 자, 3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면 이 넓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부분이라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넓이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의 넓이가 딱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 보이죠? 네. 같은 거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 그린 거지. 그림을 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짠! 어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옮겨서 붙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는 자, 이런 넓이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수함수 그래프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9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 방금 전에 알려준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넓이에다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는 줄 거거든요.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는 아마 평행 이동된 만큼, 자, 평행 이동된 만큼이 바로 이 높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원래 길이에다가 평행 이동된 만큼만 곱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금방이에요. 9-2번도 한번 해보세요. 금방이에요. 자, 금방 하죠.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다음 내용은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인데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로그 함수에 정의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 그래프 뭐 평행 이동하고 뭐 해서 도형 활용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루는 대상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금방
로감수까지 1타 2피 1거 2양득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요. 증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A가 만약에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A의 X제곱은 증가함수거든요. 자,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여기는 이 지수가 딱 X일 수도 있고 이렇게 fx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증가함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증가함수에서는 이 들어가는 지수의 값이 큰 값을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값을 넣으면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거고. 그게 증가함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증가함수다라고 하면, 즉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 큰 값이 들어가면 큰 값이 들어갈수록 전체적으로는 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x의 뭐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을 집어넣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느냐?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의 최소값을 집어넣으면 자, 이것은 최소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큰 값 나오면 큰 값 나오고 작은 값 나오면 작은 값 나온다라는 게 증가함수의 특징이니까. 자, 그래서 fx가 증가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해요. a가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자,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fx의 최대값을 대입하잖아요. 자, 최대값을 대입하면 전체적으로는 어떤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의 최소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 최소값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느냐? 최대값이 나오게 되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하시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증가냐 감소냐를 정확하게만 판단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할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죠. 대표형 10번을 보시면은 대표형 10번이 두 개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2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곱해져 있지만 실제로 얘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딱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기는 그 10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2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는 2에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3에 1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x들만 좀 남겨서 처리를 하려면 이런 꼬다리들은 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2 곱하기 3에 2의 3x제곱, 2의 3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6 곱하기 얘는 8의 x제곱이고 얘는 9분의 1의 x제곱이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합치면 9분의 8의 x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이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일 때는 제일 큰 값을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2를 넣어보세요. x에다 2를 넣어봤더니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6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 나오겠죠? 자, 이게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 곱하기 9분의 8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주신 다음에 두 개를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10-1번을 보셔도 2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최대값 구하고 싶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1을 넣으시면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뒷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11-1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보세요. 아직도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구할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이 있으면 요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거든요. 자, 0에서부터 2까지고요. 이 이차함수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지수의 범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의 함수고 여기가 얼마니까? 2니까 자, 0에서부터 2까지 0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값이 2니까 이게 최대. 그 다음에 요게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나요? 그럼 이제 이게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최대가 나오는 거고 2를 넣으면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이게 최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제곱 이게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래요? 곱하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 치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치환을 하는 경우. 자, 언제 치환을 하느냐? 그래프를 못 그리면 치환해야 돼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자, 언제 그래프 못 그리냐? 이런 거 못 그려요. y는 4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자, 이거 그래프 그려봐! 라고 했으면 못 그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그릴 수 있는 거고, 2개 이상 되는 건 우리가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저런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거의 최소값, 최대값 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치환하는 거예요. 4의 x제곱과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자, 동시에 등장하면,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치환을 해줄 때 문제가 있죠. 치환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치환해놓고 끝!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하나씩 대응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1대1을 대응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t값이 하나가 나오면 x도 하나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x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 나오는 이 값의 범위를 일단 생각해야 돼요. 즉 여기는 이 값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t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그 t는 원래 없는 t야. 만들어낼 수가 없는 t예요. 어떤 실수 x를 넣더라도 그 t 값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긴 했으나 바꿨을 때 집어넣지 말아야 될 값, 집어넣어야 될 값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일단 범위를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신 다음에 결국 얘를 t로 치환하면 4의 x제곱은 t제곱으로 치환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2차식으로 치환이 되거든요. 2차 함수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단 뭐에 주의하셔야 된다? 범위에 주의하셔야 된다. 요거까지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 12번을 볼게요. 자,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죠. 지금 얘를 그릴 수 있다면 그리면 돼요. 그래서 증감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지만 얘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 치환해 놓고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0보다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음수 아니죠. 그래서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는데 문제는 요 범위 안에서만 t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시는데 중요한 건 x의 범위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하에 저놈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넣으면 27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9기 때문에 t의 범위는 27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생겨요.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그려주시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2차 함수 풀 거거든요.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27분의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9는 여기 있으니까
자, 9를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구나.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구나. 라고 해서 9를 넣어주면 81 빼기 18 빼기 1이니까 얼마죠? 72인가요? 62인가요? 62. 62.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식의 최대값은 62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 문제들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1번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쉽잖아. 돌려? 모가지 한번 돌려줘. 이것도 한번 해봐. 지수함수 여기 있지 않니? 재밌어. 이거 봐봐. 이렇게 재밌겠지. 딱 봐도 막 기분이 좋지. 이런 거 재밌겠지. 이런 거. 자, 그러면 거의 다 했나요? 네, 했고요. 왜 그래? 힘들어? 아니야? 아, 윤서. 응? 왜 아직 다 안 했어? 뭐야, 이 급 빠른 인정은. 그럼 빠르게 설명하죠.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를 풀지 않고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거든요. 산술 기하 평균 관계.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y는 2의 x제곱하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그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치환을 해봐도 안 돼. 왜? 얘를 t라고 놓으면 얘는 t분의 1이 되니까. 근데 확실하게 앞에서 배운 건 있어요. t라고 놨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기 때문에 t와 t분의 1이거든요. 양수예요. 근데 역수야. 양수인데 역수의 합은 뭘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구해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앞에 막 플러스 3이나 뭐 플러스 뭐 2 이렇게 곱해져 있더라도 플러스 3을 떼고 8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떼면
마찬가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요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양수이면서 서로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해봤더니 2루트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요 놈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는 거예요. 원래 수와 그거의 역수는 양수일 때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치환을 하는, 자, 이걸 이용해서 치환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를 뭐라고 둔다? t라고 둔다. 그러면 얘는 3t가 될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얘 제곱한 다음에 뭘 빼줘야 돼? 2를 빼줘야죠.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될 테니까 결국 2차식으로 바뀌긴 해요. 아이고. 2차식으로는 바뀌긴 하죠. 자,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t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왜? 얘를 t라고 놨으니까 얘를 t라고 놨으니까 얘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범위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생각한다면 2일 때가 가장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형 13번 밑에 13-1번 그 다음에 대표형 14번 밑에 14-1번 네 문제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술기야. 아니네. 미안하다. 2로 봤네. 얘가 있잖아, 이거. 봐봐. 지금 얘가 3x제곱이고, 얘가 2 곱하기 4의 y제곱이란 말이야. 어쨌든 한 문자로 바꾸면 돼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3의 x제곱에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4의 y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얼마? 9의 x제곱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3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죠. (2차식) t에 대한 2차식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뒤에 거
보면은 얘랑 얘가 역수관계 있는 거야. 그럼 여기 플러스 2제곱부터 먼저 떼고 시작해. 그러면 25 곱하기 5의 x제곱이고 얘는 5의 x제곱분의 9야. 두 개 더한 것은 한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2루트 두 개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지? 그러면 2루트 두 개 곱한 거. 얘는 25 곱하기 5의 x. 그 다음에 얘는 5의 x분의 9. 그럼 요거 없애주면 얘는 결국 15가 되죠? 15. 그러니까 30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두 개 곱하면 15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9가 15의 제곱이잖아? 30이 되는 거죠. 이게 30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 30을 갖는 거야. 근데 이 x가 알파일 때가 이제 궁금한 거지.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자,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가 성립할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놓고 항상 여기 달려있는 말이 있거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막 무식하게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놓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 지금 구한 게 얼마 나왔어요? 30 나왔죠? 30 나왔을 거예요. 30 나왔으니까 A랑 B랑 같으려면 얘가 15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가 15가 나올 때. 그러니까 앞에 5에 x 플러스 2제곱이 뭐가 나오면 된다? 15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25 곱하기 5의 x제곱이 15인 거니까 그때 5의 x제곱은 얼마인 거예요? 25분의 15.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때 값을 알파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값은 알파라고 했으면 5의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 생각할 때는 두 개의 양수 합이 나와 있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곱을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등호 성립할 때는 자,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데 어차피 합이 30일 때이기 때문에 이게 15, 이게 15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수함수를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요. 왜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 단원이거든요, 원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세 단원인데 이 세 단원 중에 아직 한 단원이 다 안 끝났어. 근데 지금 우리가 20일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거든요. 20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며칠이야? 11일인가? 20일이 지났어요, 이미. 20일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한 단원을 다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건가? 어떻게 생각해? 심각해? 뭐가 심각해?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낼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 좀 속도를 내볼게요. 자,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그려봤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모든 함수를 그리면 대칭을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x축 대칭, y축,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다 생각하는데 y는 x에 대한 대칭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그게 바로 뭐니까? 역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이런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이런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통 대칭 이동할 때 y는 x 대칭 이동할 때 x랑 y를 바꾸거든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의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점을 찍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지만 로그 함수는 이거 2의 x제곱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로그 2의 x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y는 2의 x제곱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요?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릴 거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1,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y는 로그 a의 x, a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이 점하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거의 대칭은 이거가 되는 거죠. 자, 좌우 보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0을 지나면서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니까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은 자, 정의역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x값, 그림이 오른쪽에 그려졌다는 얘기는 내가 집어넣은 x값들이 전부 다 양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의역은 양수예요. 자, 정의역은 양수. 그래서 정의역 한번 표시해 봅시다. 정의역은 x는 양수.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역. 자, y는 모든 실수가 되죠. 자, 왜냐? y 이쪽에 이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점점 내려오다 보면 점점 돼서 언젠가는 그 값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의역하고 치역을 이제 계산을 해봤으니까 지수함수에서 해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질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죠. 두 번째, 1,0을 반드시 지나가고요. 세 번째, y축이 점근선이고요.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는 나중에 좀 많이 쓰이게 될 수도 있고 좀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를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y는 a의 x제곱과 역함수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감소함수일 거고 1,0을 지날 거고 y축 점근선을 가질 거고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과 역함수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y는 2의 x-3 플러스 4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은 xy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 따로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xy를 바꾸세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x는 2의 y-3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x-4는 2의 y-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y-3은 로그를 취해서 로그 2의 x-4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y는 로그 2의 x-4에 그 다음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랑 이거를 잘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시면 4만큼 이동했는데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네?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는데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네? y축으로 뭔가 규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자, 2의 x제곱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 딱 써놓고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럼 x축으로 4만큼 이동해 주시고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럼 y축으로 3만큼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바로 아주 쉽게 역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 y는 로그 뭐 3분의 1에 x 플러스 3 더하기 뭐 1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자 우리가 성질에서 배웠잖아요. a의 x제곱과 로그 ax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자 a의 x제곱과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로그 3분의 1 그러면 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과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쉽게 바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촥 하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틀일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인다. 그러면 x, y를 그냥 바꾸는 고전적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로그 함수의 정의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수 조건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진수 조건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번은 조금 뺐다가 나중에 풀도록 할게요. 1-2번은 살짝 빼주세요. 아예 X표 치지 말고 금방 풀 건데. 자, 다음 1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로그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그 성질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는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x 세제곱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글쎄요.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이게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식을 역함수의 의미를 알고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식 계산이기 때문에 3번도 그냥 식 계산으로 로그 식의 계산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으로 가가지고 대표형 4번을 10초 만에 풀 수 있거든요. 자, 풀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A는 얼마죠? 2예요. B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 네. C는 마이너스 3. C는 얼마인가요?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아주 10초 만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4-2번이 문제인데 4-2번 알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죠. 알고 있는 형태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뭐 이상한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못 본 형태인 거야. 못 본 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뭘 풀지 마요. x, y 바꾸라고요. 네. 그래서 4-2번은 그냥 x, y를 바꾸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4-3번도 보면 되는데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지만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 별로 좋은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을 라지 x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2번하고 4-3번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Oh no, no, no. That's no, no. What? 다 같은 곳에서 먹히고 있네. 자, 볼게요. 지금 아마 여기까지는 했을 거예요. y 더하기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은 10의 x제곱이다. 이 정도까지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역함수, 지금 역함수 1, 2, 3, 4, 5번을 봤더니 어때요? 식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 y는 하고 돼 있죠? y는 하고 돼 있죠? 그럼 y는 하고 y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y는 정리하려면 y제곱은 사라져줘야 되잖아요. 네. y제곱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면 제곱하면 y제곱 사라지지 않겠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제곱해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고 얘는 10의 2x제곱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ab 그러면 2y 10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주면 y제곱.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2y 10의 x제곱은 10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자 그래 놓고 뭐 할 거예요? 10의 x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얘는 10의 x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얘는 10의 이럴 때 10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1을 10의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y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분의 10의 x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도 보시면 자, 4-3번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함수는 x를 넣어서 뭐 y가 나와야 된다, x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건 같은 함수잖아요. fx가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fa가 2a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크가 2크 플러스 뭐 택견 하나 2크 자 이렇게 된 거는 다 같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숨 쉬었지? 아니야? 한숨 쉰 것 같은데? 자, 뭐 하는 얘기예요? 뭔가를 넣으면 거기 2배하고 3을 더해. 라는 지시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재료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x가 되든 a가 되든 크가 되든 넣으면 2 곱하고 3 더해. 라는 뜻이란 말이죠. 다 같은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f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의 x 플러스 1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적절히 정리해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2x 플러스 1을 뭐 t라고 놓는 거죠. t라고 놓으면 x는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t-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ft는 2의 2분의 t-1 플러스 1이다. 그럼 이렇게 쓰여진 함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선생님, 얘는 t인데 얘는 x인데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 t나 x는 그냥 우리가 넣는 문자. 어떤 재료를 넣으면, 어떤 정의역을 넣으면 정의역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인 거지. 그게 t든 x든 이 논리가 똑같으면 똑같은 함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루트 2의 x-1 플러스 1인 거잖아요. 이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의 역함수. 홍일.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해? 역함수. 아이, 5초 만에 구해야지. 5초. 준다. 5, 4, 로그, 루트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제곱을 밖으로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113페이지에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 할 거고요. 네,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6번은 그냥 6번하고 7번은 지수함수에서 하라는 대로, 지수함수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7번까지 될 테니까 7번까지 될 테니까 예? 예, 뭐 지수함수 얼마 된다고. 솔직히 그 선생님도 좀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그 기운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가르치고 나서 살짝 욕심이 나요. 성적을 많이 올리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 그래서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욕심을 부리더라도 좀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욕심난다 너희들. 그래서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가혹하게 하더라도 이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채찍이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뭐 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욕을 해도 상관없으나 하나만 안 하면 안 돼. 하나만 안 하면 돼. 싫다고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잘만 버텨주세요. 잘만 버텨주시면 우리 학원이 약간 이게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좀 위로 이렇게 후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후 올라가고 싶어요. 올리고 싶어. 욕심난다. 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x하고 로그 3의 x를 구분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예. 옛날에는 그냥 야 무조건 보자마자 딱 외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외우더라고. 외우지 말고 점을 찍어요. 어떻게 찍냐?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아요. 1,0 지나가. 근데 얘는 2를 넣으면 1이 나와요. 2,1을 찍어. 2,1 여기 찍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얘는 얼마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요. 그럼 3,1을 찍어. 여기를 찍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릴 때는 조금 함수값을 이용해서 그림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구분되는 점, 1이 되는 점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 1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저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밑이 전부 다 2하고 A거든요. 그래서 1 해놓고 나서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해서 로그 2의 x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y는 로그 2의 x예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1과 2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막 이게 클까 작을까, 작으면 위인가 아래인가, 크면 아래인가 위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a가 1과 2 사이니까 여기다 a를 찍어요. 근데 a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a를 넣으면 얼마가 돼? y는 로그 a의 x는 a 넣으면 뭐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a 넣으면 1이 나오니까 a, 1을 찍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랑 이거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오예.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로그 2의 a 얼마예요? 로그 2의 a는 흰색에다가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로그 2의 a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a분의 1. a분의 1은 어딜까요? 자, a가 여기 있으니까 1보다 크잖아요. a분의 1은 1보다 크겠냐 작겠냐? 작겠지. 그럼 a분의 1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a분의 1을 로그 2에다 집어넣는 거예요.